갑골문이란 무엇인가? 이 갑골문은 우리 중국 문자상에 아마 제일 오래된, 이거보다 앞에 오래된 것도 문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이 갑골문도 지금 해독이 100%는 다 안 되거든요. 우리 건문, 요 다음에 이제 건문 나오는 종종 건문도, 이제 건문, 갑골문, 우리 서체 발달사에 보면은 갑골문에서 이제 건문으로 우리가 발휘하는 건문, 여기에서 이제 건문, 여기서 이제 전서, 전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습니다. 대전은, 소전은 그 진시황, 진나라 때 그 대전을 간소화해서 만든 게 소전이거든요. 그 진시황 때 그 분서갱유하고 만드는 게 소전이고,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소전에 올 때는 이제 그리 간소화 이제 많이 됐죠. 여기서 이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래 나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서 시대 때 초서가 먼저 나옵니다. 해서, 행서보다가 초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문자의 그 발달사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골문이란 기갑골의 약칭으로, 기갑골 문자의 약칭으로 계문, 복사, 기갑문자, 은상문자라고 한다. 계문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계 모임 한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복사라는 거, 점친 거. 기갑문자, 은상문자라는 것은 이제 은나라, 상나라 때 이제 하은주의 은문자라 해서 은상문자라고 그럽니다. 기원전 1600년에서 1040년 때입니다. 은나라 때는 항상 거북이 등뼈나 짐승의 뼈를 이용하여 길흉을 점치는데, 점을 친 후에는 그 위에 점사와 점괘에 관련된 문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갑골문의 글씨체는 대부분 상형문자이다. 어떤 글자는 필획이 매우 복잡하여 그림에 가까운 것도 있다. 갑골문을 우리가 써보면은, 우리가 이제 붓이 언제 발달되느냐, 그 붓 발달사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생긴 뭐냐면은, 갑골문을 새기기 전에 붓으로 써갖고 새겼거든요. 그거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그 출토된 그 보면은, 갑골문을 보면은 붓으로 써놓고 새기지 않은 글자가 있어가 그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갑골문은 청나라 광서 25년 하남성 안양현에서 서북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소둔촌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곳은 일찍이 언왕조의 수도였던 자리다. 고정에 의하면 갑골문은 기원전 1300년에서 1100년에 걸쳐서 통용된 글자다. 그 은나라 뭐 이제 기원전 1300, 1100년 이때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기원전 4000년 시대에 벌써 문자가 있었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글씨는 칼로 새겼으며 점술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계문 또는 복사라고도 한다. 또 당시 언어 유적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후인들은 이것을 연구하기위하여 언어 문자, 언어 서계, 언어 복사라고 정하였다. 언어 유적지에 그쪽 가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갑골문 엄청 많이 출토됩니다. 출토돼가지고 뒤에 요 나오는데 다시 읽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문자 중에서 갑골문보다 앞선 문자가 발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최초의 문자로 인식하고 있다. 1954년 서안 반파촌에서 출토된 앙소문자입니다. 앙소문화의 채색토기에서 발견된
일부 조각 부호인 임동채 도기 위에 있는 문자는 1974년 반파촌에서 서쪽으로 거의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도기 위에 대량으로 새겨놓은 문자 부호이다. 청해성 낙도현 유한문자의 부호는 각골문과 건문에 새겨져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여 현재로부터 6,00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측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골문이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골문 이전에 벌써 아까 여기 이제 앙소문화, 예, 저도 그 반파촌 이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반파촌 가봤는데, 그러니까 다음 여러분들 이제 어디 외국 여행 가시면은 좀 그 지역 박물관 먼저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박물관 가면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어디 가면 그 지역 박물관부터 먼저 들립니다. 뭐 일 보고는 박물관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인류 문화의 유래, 역사 이런 것이 이제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참 재밌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별 취미험사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저도 그래서 그 반파촌 이쪽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저거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은 거 발견된 게 뭐라 그러죠? 미라. 미라 머릿속에 이까지 있는 거 봤습니다. 이가 살아있지? 죽지, 세상에. 몇천 년 됐는데. 이거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머리카락은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은 있잖아요. 씨앗은 몇천 년이 지나도 다음에 지금이라 심으면 난대요. 예, 그게 나요. 우리 가만히 알아가야 그 성하람이 씨앗이나 얘는 심는 운의 그걸 정말. 예, 하여튼 모든 씨앗은 몇천 년이 지나도 심으면 나온답니다. 그 신기하대요, 그게. 자, 각골문의 피력은 거의 직선이 대부분이고 곡선은 비교적 적다. 선도 상당히 섬세하고 가늘며 글자가 가지런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글자가 큰 것은 반촌인지 한치가 3cm거든요. 반촌이 넘고 작은 것은 깨알 만한 것도 있다. 피력의 필순도 일정하지 않고 왼쪽으로 향하거나 오른쪽으로 향하기도 하여 일정하게 쓰여지지 않았다. 이 각골문은 거의 다 보면 직선입니다. 새겨놓은 거 보면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로 바로 쭉 팔 수 있게끔 했어요. 곡선은 거의 없습니다. 곡선 있긴 있는데, 거의 직선이고, 그, 끝이 좀 뾰족해요. 끝이 뾰족하고, 요거다 내가 그걸 한 넣는 깜빡했네, 각골문. 그래서, 각골문, 여러분 한번 공부해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게 제가 이제 뒤에 옛날에 그것도 공부를 한참 하다가, 왜냐면은 지금 뭐 안 쓰이잖아요. 사람 읽어봤던. 근데 건문은 여러분 공부나 하면 좋은 게 건문 가지고 작품 해놓으면 참 재밌거든요. 건문은. 근데 각골문은 작품 해놓으니까 그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앙상하고. 각골문을 서체로 분석하면 전설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구와 필법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그 문자의 결구는 이미 독립체에서 합체로 변모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형성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진보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글자는 피력과 부위는 아직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았고 길고 짧으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대전과 소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 소전은 진시황 이전 문자, 진시황 이전 문자를 이제 대전이라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피력의 힘을 제어하고 결구의 성김과 빽빽함의 안배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고 비교적 엄정함을 느끼게 한다. 각 글자의 결구와 전체적인 배치는 매우 훌륭하고 자태가 고한 정치를 나타내어 그 당시 글씨를 쓰는 사람의 능숙한 기교와 도법이 익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태산에 가면은 그 경곡 경서경의 골고 경곡 거기 가면은
그 바위 위에 그 금강경을 새겨놓은 글 한자가 이 한자 넣는 게 수두룩 하면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은 색이 그냥 붓으로 써놓고 새겼더라고요. 붓으로 써놓고 새겼는데, 새기는 거, 이제 그 붓으로 쓴 것도 그때 같이 좀 있었는데, 있고, 그걸 먼저 그 뭡니까? 윤곽을 이래 파가지고 새기고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조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이 조금 이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큰 거를 어떻게 알고 전부 다 다 파내가지고 형체를 만드는지, 그 뭡니까? 미국 가면은 대통령상 있는 그 바위에 그 큰 거를 생겨보면, 그 다음에 어디에요? 페루에 가면은 무슨 문자지? 비행기 타고 가야 문자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옛날 비행기도 없었고, 근데도 정확하게 위에서 비행기 타고 그 밑에 보면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각골문의 피력은 비록 가늘지만 그 법도는 오히려 모난 것과 둥근 것, 살찐 것과 마른 것을 잘 살리는 조화의 의미를 준다. 피력에 있어서 모난 핵이 대부분이지만 둥근 핵도 있다. 둥근 핵에서는 고리를 두른 것처럼 둥글게 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워 근본적으로 칼로 새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 예술의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대체로 웅장하고 힘이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골문 문자를 먼저 글씨를 쓰고 난 후 새겼는가 아니면 직접 칼로서 새겨낸 것인지를 과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각골 문자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글씨를 먼저 쓰고 후에 각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견해는 성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근데 우리가 각골문 보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큰 글자는 크고 작은 글자는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글자 전부 다 이제 분석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한자도 지금 아주 분석 못한 글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쓴 글 중에서 아직 분석 안 된 글자가 좀 중국에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예를 하면서 일단 각골문도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체 발달사에서도 쭉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각골문 이런 거 있다. 그렇지만 지금 각골문은 그렇게 이 각골문을 가지고 공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쓰이지도 않는 문자고, 우리가 또 중국 사람 같은 것도 자기 문화라서 그러지만 우리는 이걸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도 알면 좋습니다.